그리고 이제 태용호 얘기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썰방 보면서 태용호 출마에 대해 좀 혼란스러웠는데 잘 알려주시니 속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건이가 또 이거를 봐서 인드라 방송을 또 남몰래 듣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내 방송 못 봤어요, 인드라가. 근데 제목만 봤어요. 정건이가 그래도 태용호 검증해야 됩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발 양보했어. 좋은 태도야. 정건이가 그런 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인드라 정건이 좋아하잖아. 예. 사람은 어쨌든 긍정적인 면을 주로 보는 거고 좋아야 돼요. 예. 정건이를 인드라가 좋게 생각해요. 예. 열심히 하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잘 되길 바라고. 검증이란 얘기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 역사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고위급이 뭐 가짜로 위장 탈북 뭐 이런 거 있었다 이거죠. 역사에 보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태용호가 한국에 와서 다른 탈북자하고 달리 조용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정건이하고 친한 게 주로 이은택이라고 자유한국당 당원이 있죠.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탈북자 라인도 여러 라인이 있어요. 예. 자유통일당 라인 이해란, 그다음에 뭐 이쪽 우리공화당 라인 탈북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라인, 그다음에 그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라인 탈북자도 여러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쪽미당 이제 거의 없지만 반쪽미당 그 문땡이 출범하면서 문땡이 헛된 공학에 속아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이 좀 있고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정치적 판단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북에서는 반쪽 정은이 한국당 쓰레기 구입, 태용호 빼고 지성호만 비난.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구변론 관점에서 얘기 말씀드릴게요. 지성호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태용호와 지성호를 이렇게 두 사람을 다 뒤에 호자 돌림이네 둘 다 보니까 그 한 거는 잘한 결정이다라고 보고 왜냐하면은 지성호는 함경도 출신이에요. 우리 장모가 함경도 출신이야. 저쪽 북쪽 함경도 끝에 온성인가 있어요. 중국 러시아 국경지대 그쪽 출신이고 장인어른은 평양 출신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다 가족들 보면 팔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 있죠. 어쨌든 간에 장인어른은 평안도, 그다음에 이제 장모님은 돌아가신 장모님은 이제 함경도 출신이신데 이 지영호는 함경도 출신. 보통 그리고 함경도 출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흙수저죠. 북한에서 진짜 꽃제비 생활 같은 거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일부는 이제 그래도 원산에서 잘 나가던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평안도 출신들은 상당수가 고위층들이 많죠. 태용호처럼. 태용호도 평양 출신이고 이제 이 태용호 같은 경우는 또 차이가 주로 국내로 한국으로 망명한 사람이고 지성호는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미국 쪽으로 망명한 것으로 인들은 보고 있고 그렇죠. 리정호, 지성호 이쪽이라 이쪽이고 이쪽 태용호는 또 이제 주성아 뭐 이렇게 태용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가짜 김경희 논란에서 태용호는 김경희가 진짜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리정호는 가짜일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인들은 둘 다 진실이다. 슈레딩거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당근과 치칙에서 이 태용호는 당근이고 이 리정호는 채찍이란 말이에요. 지성호는 채찍이고 태용호는 당근이란 말이에요. 북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 반쪽 정언은 둘 다 트럼프의 의도다. 구의원의 의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쪽 정언 입장에서는 채찍과 당근 중에서 당근을 택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예. 예. 어쨌든 태용호가 김경희가 진짜든 가짜든 어쨌든 자기 말 믿어준 거 아니에요. 겉으로 믿어줬건 형식적으로. 예. 두 번째는 태용호를 언급하면 안 되지. 인드라 지난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예. 평양 시민을 자극할 수 있어. 지성호는 얼마든지 깔 수 있어요. 쟤는 한경도 출신인데다가 예? 원래부터 불순물자야. 사기꾼이야. 이러면 그만이거든요. 예? 근데 북한에서 장성택 제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걔네는 뭐 이렇게 예? 걔네들은 교과서에서 다 빼버려요. 예? 아예 언급조차 안 되게 만들어놔. 예? 북한에서는 반쪽 정원 입장에서는 어때야 되냐면 태용호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태용호를 언급하면서 태용호를 비난하면 어떻게 되냐면 평양 시민들이 그걸 알잖아. 그러면 다르게 해석을 한다 이거야. 야, 평양 우리 고위급 출신인데 또 대한민국은 받아줄 뿐만 아니라 고위 간부로 키워주기까지 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엄청난 동요가 생긴단 말이야. 태용호를 언급할 수가 없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 국내 반쪽 정원 입장에서는 태용호를 가급적 언급을 안 하는 게 난 거예요. 그리고 지성호를 비난한 것은 예, 사인을 받은 거야.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받았다. 뭔가 입장 표현을 해준 거예요. 예, 사인 받았다라고. 예,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국외본이 딱 본 거죠. 예,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하고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상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쪽 정원이가 바짝 쫄고 있구나. 바짝 얼었어. 인드라 볼 때.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예. 아예 반응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반응을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예 반응이 없었다면 국유본이 더 다른 카드를 찝쩍거렸을 텐데 예. 어쨌든 예상대로 됐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찝쩍거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걸로 또 테스트한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리정호죠. 리정호하고 이 지성호가 같이 언급됐죠. 예, 노동당 39호실 출신 리정호. 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드라가 즐겨보는 미국의 소리 방송 워싱턴 톡 북한 담당 고위관리 이동 배격은 북한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은 여기는 이제 자주 단골 멤버죠. 미국 외교협회 CFR 대북 전문가 스나이퍼 이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인드라가 맨날 여러 사람을 거론하잖아요. 대북 전문가. 그랬을 때 스나이퍼라는 인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인드라 몇 사람 기억하잖아요. 레리 닉시, 예. 예? 랑코프, 뭐 해커 박사. 있죠 여러 가지 빅터 차 이런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이 프로필을 꿰쳐야 돼요. 나름대로 대북 문제 정도 얘기할 수 있으려면 예. 되고 국내 어떤 전문가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글쎄요. 예. 아직까지 인드라 성에 차는 국내 대북 전문가를 못 만나봤어요. 예. 국내 대북 전문가들 중에 예. 괜찮은 인물이 없어요 아직까지. 예, 인드라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아무튼 끝에 태용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세 가지 주제인데 가운데는 저 미국의 그 중거리 미사일 거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늘 통상했던 얘기니까 별게 아니고 맨 앞부분이 북한 담당 고위관리가 이동 배경했다. 핵심은 뭐냐면 현재 그 대북 문제 담당관들이 승진했다 이거예요. 비건 라인에서 활약했던 인물들. 인드라가 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말레이계인가 뭐 저쪽에 웡이란 친구 그 승진했고 이러한 어떤 이거 다시 말하면 대북한통 한국통이라고 했어요. 한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러한 분위기가 10년 전하고 유사히 10년 전 때 이랬어요. 10년 전 때. 예, 10년 전에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12년 사이,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부터 미국 국무부 산하에 아시아 태평양 과가 있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국이죠. 예. 거기에 한국과 출신들이 대거 승진해요. 한국과라는 것은 한국계이거나 한국 관련 전문가들이 많다는 의미에서 한국과거든요. 한국과 출신이 아태과에서 주류가 됩니다. 지금 그것과 유사한 현상이 시작됐어요. 비건도 대북 전문가잖아요. 반쪽 정원이 비건을 안 만나려고 막 애썼단 말이야. 비건이 하노이 회담을 만든 주체 아닙니까? 실무 담당자잖아, 비건이. 싱가포르는 앤드류 킴 CIA 센터장 걔가 한 거고, 이 비건은 하노이 회담 아니에요. 하노이 회담이 비건이잖아요. 맞나? 하노이 회담 이후에 비건인가? 하여튼 간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비건 출신들이 대거 승진한다. 이거는 다각도로 분석이 된다. 오바마 때하고 조금 더 달라요. 오바마 때 한국과가 대거 승진한 것은 오바마 때와 다른 게, 오바마 때는 중동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2011년에 재선할 때 오바마가 재선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2011년경인가 그때 빈라덴 암살하고 막 그랬던 리비아 문제, 카다피 그거 처리하기 위해서 IS 키우고 이러기 위해서 오바마 때는 중동 문제에 올인했단 말이에요. 부시도 중동 문제에 올인했던 사람이고 오바마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냐 중동이냐 해서 중동이 우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중국이 큰 거죠. 다시 말하면 제이록펠러 시대 때는 중국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 오바마가 할 때 중동에 올인하면서 아시아 문제를 방관할 수는 없지만 그때 한국과를 키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차이가 있냐면, 지금 대록주 황제 시대에는 이제 먼저 중동 문제를 어느 정도 IS를 다 괴멸시켰잖아. 그 이란도 어느 정도 잠재웠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선순위가 동아시아로 왔어요. 중국이 최우선 문제로 만들었단 말이야. 동아시아로 온 상황에서 한국을 어느 정도 한국과가 커졌다 이거예요. 이건 차이가 크다. 오바마 때나 부시 때는 미국의 외교 노선이 중동을 우선순위를 하면서도 한국을 약간 키운 그러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동아시아가 우선이면서 한국을 키우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전에 부시와 오바마 때와 트럼프의 차이가 있다. 그것이 이번에 인사이동의 어떤 큰 특징이다라고 인들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는 지켜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용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우리 스나이퍼.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 통일과 관련된 논의를 새로운 시각으로 비추고 있는데 일종의 새로운 실험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태용호 얘기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태용호 문제에 대해서 통일 대통령 이런 관점으로, 그 다음에 북한 문제를 태용호의 시민봉기, 북폭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의 시민봉기, 쿠데타가 아니라 시민혁명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태용호
공사의 주된 골자거든요. 외부에서의 북폭이나 예? 군부의 쿠데타가 아니라 예,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에 대한 것처럼 예?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태영호 공사의 주된 예? 통일 방법이거든요. 통일론이거든요. 그런데 인드라가 그걸 강조했고 그 다음에 또 인드라가 예? 대선 주자급이다. 이건 국회의원 출마인데 대통령 출마처럼 본다. 인드라가 외신이 평가가 그 정도다. 대선 주자급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국에서 인드라가 처음 아닙니까? 태영호공사의 어떤 자유한국당 공천 임의를 지역구 공천 출마 공천 임의를 인드라처럼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미국 CFR 스나이퍼가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야. 태영호에 관련돼서 구의원이 인드라 방송을 안 보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인드라처럼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얘기해도 인드라가 처음이잖아요. 이 정도 이런 거. 중요하다. 예? 그리고 정건이한테 인드라가 얘기하겠지만 예? 안심해도 된다. 검증이 된 거야. 미국 외교 CFR에서 검증했잖아. 검증했어. 예? 끝난 거야. 정건이 검증이 더 정확할 것 같아. CFR 스나이퍼의 검증이 더 정확할 것 같아. 물론 국유본이 또 가끔가다 뒤통수 때리니까 뭐 또 예, 그런 것까진 모르죠. 인드라도 했었고 예, 하지만 CFR에서 예, 보증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된 거지 정건아. 정건이 힘으로 어떻게 검증해? 정건이가 국정원도 아닌데 뭘로 검증할 거야? 안 되잖아. 어차피 검증이 안 될 거 깔끔하게 인정해야지. 안 그래요? 네. 너무 그리고 태영호 공사한테 무리한 요구할 필요 없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뭐하러 그렇게. 네. 그건 정건이 생각이고 네. 네? 대국적 견제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탈북 문제하고 그 속적개 음모란 개구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이런 문제로 연결시켜서 예, 국내 정치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태영호 공사나 이런 탈북자 문제는 국내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 문제예요. 예? 국제적 시각을 갖춰야 돼. 나름대로. 예. 국제적 시각에서 다 인정했다고 태영호. 그럼 된 거야. 예? 딱 넘어갑시다. 예, 정건아. 문땡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한국에 메르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 알 수가 없죠. 예, 나이가 좀 있지 태영호가.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냥 하나의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태영호란 사람이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시석건님 난세일기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반쪽일성 대학 출신 젊은 탈북 남자애도 같은 주장 하더라고요. 북한 엘리트층이 주도하고 있는 네오로트 변화. 얘가 주성아 아니에요? 주성아? 주성아가 그 반쪽일성 대학 출신인데 동아일보 기자 맞나? 네. 주성아가 이 태영호 라인이거든요. 네. 다 보면 탈북자들 라인이 있어요. 네. 인드라가 딱 짚어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쪽 라인. 자. 기자는 아니에요. 그쪽 라인이에요. 난세이가 누군지 모르겠다. 찾아볼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대 정치학과 대학원생이에요. 예. 그러면 뭐 그쪽 라인이겠네. 이 친구는 그러면 주성아 라인 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태영호 라인이죠. 예. 이쪽은 이제 시민혁명 얘기하고. 또 다른 탈북자 라인은 북폭 지지 뭐 이쪽으로 예. 하루라도 빨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 쿠데타도 지지하고 뭐 북폭도 지지하고 물론 신현무도 지지하죠. 빠른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쪽 주장이고, 이 태영호 주장의 장점은 시민혁명으로 돼야지 깔끔하다는 게 인드라 주장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인드라 이쪽 시민혁명이
진달래 혁명이라고 2010년대부터 주장했죠. 진달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 근데 탈북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반쪽 정은이 끝장냈으면 좋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판적일 수 있죠. 이쪽 입장이. 예. 그러니까 이쪽은 시간이 늦더라도 예. 시민혁명으로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고려되어야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아시아인이여 이 논리를 읽어라. 네. 한류에 관한 거죠. 국제유태자본은 한류 때문이다. 그래서 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지난 방송에서 뭐 이미경 얘기했죠, 인들아가. 또 이미경 얘기하니까 또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아카데미 독식은 투자자 CJ 공이 커. 이미경. 예. 이거 안 좋은 뉴스예요, 여러분. 예.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이거 안 좋은 뉴스예요. 이러면 또 그게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뉴스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거기서 이제 한국처럼 똑같이 반일 한국에서도 일부 어떤 그 드루킹 조직 같은 경우는 반중 반일 그러한 아젠다를 가지고서 떠드는 애들 라인이 있거든요. 드루킹 라인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반중 반한 어떤 그러한 아젠다를 가지고 움직이는 드루킹 같은 조직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반한 반일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그 애들 선동하는 그런 어떤 드루킹 조직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대만에도 있고 그런 애들에게 떡밥을 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없어야죠. 이 봉준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경 자신에게도 그렇고 한국 대한민국 국익관점에서 이런 얘기가 없어야죠. 오스카상은 국의원이 주는 거예요. 이미경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미경이가 주는 게 아닙니다. CJ가 뭐 나중에 소니처럼 되면 나쁘진 않아요. CJ가 뭐 어쨌든 간 이왕 이렇게 된 거 소니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소니 아시죠? 소니. 과거 전자 업체였지만 지금은 전자업체보다 엔터테인먼트 업체로 더 유명한 게 소니 아닙니까? CJ가 시작은 식품 업체였지만 어쨌든 그 음식 한류로 받아가지고 어쨌든 소니 한국의 소니처럼 되길 바래요. 하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인들할 때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 뭐 봉준호가 뭐 표절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야 인들아가 좀 더 삼류 감독이라고 여기는 박찬욱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오마주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미 기법화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좀 이쪽 문화 쪽으로 좀 알고 나서 떠들어야 되는데 우리 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인들아가 좀 얘기를 할게요. 어떤 거냐면 왜 지금 그 BTS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한국의 아이돌이 부르는 거 전 세계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샘플링한 곡들 샘플링 어떤 아주 그런 것들 중에 표절 어떤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혹은 또 그 부분적으로 저작권료를 주면서 그것들을 편집하거든요. 그것도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샘플링 하는 게. 박찬욱이 특히 그렇게 좀 인드라가 볼 때는 좀 인드라 관점에서 인드라 미학 관점에서는 박찬욱식을 내가 인드라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박찬욱에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박찬욱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박찬욱은 그걸 충족을 못 시켰어. 애가 능력이 딸려서. 반면에 봉준호는 그 요건을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바를 기대감을 충족시켜줘서 상을 준 거예요. 박찬욱을 버린 거지. 한마디로 제 능력이 까면 안 된다.
예? 박찬욱이가. 근데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박찬욱이나 봉준호나 비슷해요. 국기본이 요구한 수준이 있단 말이야. 기대치가 있고. 예, 그걸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여태까지 헐리우드 문법이 영화 문법이라는 것을 동양인의 감수성에 맞게 잘 번역하느냐. 이게 하나의 박찬욱 코드고 봉준호 코드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국의 국내 작품들, 특히 이런 박찬욱이나 이 봉준호, 인드라 물론 인드라 저 기생충 안 봤습니다. 인드라는 근래 10년 동안의 국내 영화 작품들을 거의 안 봐요. 수준이 떨어졌다고 보고 오히려 국내 영화가 좋았던 때는 90년대다. 그때가 좀 살아 있었다. 라고 보고 있고 창조적이었다. 창의적이었다. 90년대 국내 영화가. 반면에 2000년대 이후에 그 한국 영화는 국제적 명성은 컸을지 몰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든 거다. 창의성보다는 그러니까 인기 좋은 것들 요소들, 기존의 뭔가 천재적인 작품들,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작품들 있잖아. 작가주의 감독들이 대중에게는 안 알려졌는데 인데라 같은 나름대로의 어떤 작가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중들이 모르지. 아는 만큼 보인단 말이야. 아는 만큼 보이는데 그러한 요소들 중에 뛰어난 것들을 다 조각조각 모아놓지.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엮어내느냐가 역량인데, 그게 이제 영화라는 것은 종합 예술이잖아요. 제작자, 투자자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게 감독의 역할인데, 이런 역할에서 봉준호가 나름대로 뛰어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국기본이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드라도 박찬욱보다는 봉준호가 낫다고 생각해요. 박찬욱은 얘는 감이 안 되네요. 3작가예요. 인드라 볼 때. 인드라 그 강조하잖아. 얘 박찬욱은 오히려 감독 초기에 작품들이 훨씬 낫어요. 인드라 보기에. 어쨌든 그렇고 집어치고 가지고 인드라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치고 중요한 것은 이 봉준호의 표절 뭐 어쩌고 하는 건 표절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인드라가 얘기하고 싶고 음악으로 치면 샘플링이다. 딱 그 선의에서 딱 미달되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표절놈이 나오면 오마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다른 작가들도 다 하고 있고 다 인정해. 그리고 오스카 그 심사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야. 몰라서 안 했겠어? 다 알아요. 다 알고 기준이 부합되기 때문에 상 준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표절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표절도 아닌데다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요구 수준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면 헐리우드의 그동안의 그 메시지들, 중요한 어떤 그러한 메시지들을 동양적 감수성과 잘 결합시켜서 만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또 하나 어떤 숨겨진 암호 코드, 댄 브라운처럼 암호 코드가 있겠다. 그게 조국 코드지. 조국 코드. 조국. 조국 코드를 봉준호가 어떻게 알았을까? 우연히 알았겠죠. 우연히 알았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생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한국 사람이 상 받았으면 좋게 생각하고 다만 인드라처럼 그냥 국기본이 노벨 문학상이나 노벨 평화상이나 오스카상보다는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같은 걸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따름이죠.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죠.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제 한류는 그러나 국제유태자본이 만들어준 거예요. 한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대한민국 정부는 한류에 역행하는 게 여태까지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는 한류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요소지. 그거는 반쪽 문땡뿐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 골룸박도 마찬가지고
예? 반쪽 노면도 마찬가지고 김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류는요 한국 정부가 키워준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국유본이 키웠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 박진영이나 양원석이나 뭐 하여튼 양원석이나 방시혁처럼 제작자들이 힘쓴 거지, PD들이. 예. 그런 노력, 이수만이나 피땀을 흘린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어쨌든 BTS처럼 10대 시절부터 완전히 정말로 모든 자기 사생활을 희생을 감수하고 정말 노력했지. 그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뽑힌 거 아니야. 예? 죽고 싶을 정도로 훈련했대잖아요. 예. 그러한 노력들이 결합된 거지. 예. 한국 정부는 마이너스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특징인데 뭐 무슨 뭐 기생충이 이게 막 문땡, 한국 정치인들이 그 사고 방식이, 평론가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더라고. 예. 기생충은 기생충이야. 손흥민은 손흥민이고.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해. 메시는 메시지. 호날두는 호날두고. 세계 축구 팬이 호날두가 포르투갈 사람이고 메시가 아르헨티나 사람이라고. 별개잖아. 여러분 음바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셔? 모르잖아. 국적 안 따져, 세계 축구팬은. 세계 음악팬은 BTS가 한국 국적이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한국 정부만, 한국 정치인들만 지들 음물한 개구리식으로 생각해. 글로벌 마인드가 없어, 애들이. 예? 기생충이 이번 총선에 무슨 기생충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들아 볼 때는, 예, 음물한 개구리야. 그냥 인드라처럼 봉준호나 김은숙 작가나 방시혁처럼 이제 세계 구유본 흐름이 있고, 세계 흐름이 있으니까 이제는 최소한 전향하면 좋지만 자유우파로 전향하는 게 제일 좋은데, 세계 흐름을 타려면 그게 힘들면 문땡하고 최소한, 인드라는 그런 표현은 안 쓰겠어요. 민주당만 찍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냥 문땡하고 거리를 두자. 지난 방송에 그렇게 얘기만 했잖아. 그게 당신들이 생존을 위할 뿐더러 작품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작품 세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다. 잘 생각해야 된다. 처신면에서도 좋고 자신의 예술관 정립에서도 후세 평가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이 정도면 된 거지. 뭘 또 반쪽 문땡 정권에서 무슨 뭐 좌파연하는 봉준호가 상 받으니까 배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또 표절이나 어쩌죠. 점스런 짓이지, 점스런 짓. 그거는 어준이 같은 애들이 하는 거지, 이 사람들아. 예? 그따위 거 하려면은 애들이 에이 저런 당신들을 욕해요. 예? 점팽이들아. 그러게 문땡님, 기생충에 문땡 까는 코드도 있던데, 이게 누가 심어줬겠어요. 인들아 계속 강조하잖아. 에?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방송에서 그랬어요. 국유본이 기생충에게 오스카상을 준 건, 반쪽 문땡을 엿먹이는 거라니까. 그걸 알아야 되고, 뭐 대한항공이 그래가지고 국이익을 훼손한다고 그래서 기생충 방송 안 한대잖아. 영화 안 틀어준대잖아, 대한항공에서. 국유본이 반쪽 문땅을 엿먹이는 게 기생충이라니까. 엿먹어라 하고 준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런 거예요. 국유본이 엿먹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그냥 중국 정부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을 중국 인권 운동가에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봉준호에게 노벨 평화상을 준 거야. 문땡 치하에서 인권 운동 했다고.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사람들이 참. 자,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강령도 TV죠. 이 친구는 지성호 라인, 리정호 라인, 가짜 김경희 라인이에요. 가짜 김경희 라인. 이 강명도 탈북자죠,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단독 보도, 며칠 전에
누군가가 정보를 줬대 이 사람에게. 예. 나중에 고위급이라 가지고 지금은 당장은 말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말하겠대요. 어쨌든 긴급 단독 보도로 특정 보도를 했어요. 현성월과 반쪽 정은의 충격적인 관계 밝혀지다. 현성월이 누구냐? 애인이죠. 썰에 의하면 반쪽 정은이가 젊었을 때 기쁨조 파티에 갔다가 그 모랑봉 극단 리더, 말하면 한국으로 치면 아이돌 리더죠. 말하면 현성월이가 어떻게 봐야 되냐? 저 소녀시대 리더가 걔죠. 누구지? 갑자기 소녀시대 리더가 걔 메인 보컬? 걔 같은 애다. 현성월이가. 거기서 반쪽 정은이 현성월이가 자기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은데 소년 팬으로서 팬이었나 봐요. 현성월의 팬. 그래서 관계를 맺었다. 애인 관계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현성월이 이미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죠. 결혼 생활을 했었나? 그런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쪽 정은이 요구하니까 관계를 가진 거죠. 현성월이가. 그래서 한때 현성월이가 처형됐다라는 썰도 돌았죠. 이설주의 질투심에 따라서. 어쨌든 반쪽 정은이 먼저 좋아했던 여자는 현성월이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현성월이가 복귀를 했을 뿐더러 딸까지 낳았다. 반쪽 정은의 딸이다. 그런 썰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성월이가 지금 김여정의 뒤를 이어서 주요한 대회에 다 나타나고 있다 그죠. 과거에는 김여정이 동행했었는데 지금은 현성월이 동행하고 있다.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현성월이가 원래 반쪽 정일이 애인이었는데, 마지막 애인이었는데 반쪽 정은이 아버지 애인을 차지한 거다. 뭐 이렇게 또 음모론을 제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기쁨조기 때문에 그 말도 일부 맞긴 하지만 너무 이제 일부러 과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반쪽 정은이나 반쪽 정일이나 연예인 좋아하고 그런 거는 같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뉴스를 인드라가 하는 것은,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9급원 황제나 또 9급원 인물들은 마누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잖아. 마누라. 마누라가 AI, 대체소설에서 보통 나타나는 AI, 뭔가 완벽한 비서, 그런 스타일.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인드라가 또 구원론 카페에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다. 인드라에게도 그런 분이 접근한 적이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트로츠키가 그 1905년 러시아 혁명 실패한 다음에 그 레닌이 있던 레닌이 런던에 있을 때 트로츠키가 레닌 따라갔거든요. 거기 찾으러 갔거든요. 만나러. 그때 이제 트로츠키가 원래 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런던에서 지내면서 애인이 바뀌었어. 그리고 트로츠키도 새 애인을 구한 거죠. 그리고 레닌도 원래 자기 오랜 연인이 있었는데, 인드라가 또 얘기했잖아. 그 새로운 연인이 있어가지고 여성 2명하고 레닌이 같이 살았다고. 근데 그 여성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친구는 또 이태리 파시스트 그 무솔리니하고도 친했다. 그 무솔리니하고 레닌이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그 9기본 인물이라고 얘기했죠. 그 여성이.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뭐 또 한나 아렌트라는 인물, 예, 유명한 학자죠. 예, 유대인 학자. 그런 인물들, 한나 아렌트. 그런 것처럼 유명한 학자. 그러니까 인드라가 얘기했듯이 20세기 이후에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그 어떤 학자들이 석학들은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국유본 인물이다. 예. 정부원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국유원이 키우거나 그런 인물들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 내가 강조했잖아요. 예, 그런 인물도 주변에 보시면, 예, 알투세르 부인이 유대인이었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인물들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닐 퍼거슨 부인이, 새롭게 재혼한 부인이 또 유명한 소말리아 출신의 소말리아계 그 인권 운동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부인.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된다. 중국에서도 그래요. 장개석이든 모택동이든 주은래든 여자 관계를 좀 보셔야 돼. 이 모택동은 이 새끼는 소시오패스 중에 악랄한 파시스트 새끼 때문에 여자 문제도 너무 지나치게, 예, 너무 지나쳐. 모택동에는, 예, 지나치게 문란했지만 다른 공산당 애들도, 예, 어느 정도, 예, 정도로 좀 뛰어넘은 애들도 좀 있습니다. 뭐 광마략 같은 애도, 예, 그랬고 한국의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것들은 근데 인드라는 이 마광 선생님의 예, 포르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대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관대한데 정도를 넘어서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되는 애들이 몇 있죠. 모택동이거나 뭐 이런 애들. 자, 그렇고요. 늦은 시간에도 인원이 꽤 되나요? 예. 이한이라는 분이에요, 노스차일? 예. 태연 맞습니다. 태연. 예, 태연. 문땡 김씨 집안 남의 마누라 뺏는 게 종특인가? 뭐 그런 거를 조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조조 때문에 그런지 동양에서는 뭐랄까? 첫 번째로 치는 그런 정복욕이, 예? 남의 부인, 남의 마누라 뺏는 거, 그게 어떤 최고의 정복욕으로 치는 게 있잖아요. 예? 예. 맨날 그쪽에 하드코어적인 것들 보면 맨날 남의 마누라 뺏기, 근친상간, 뭐 이쪽 처제 그런 거 맨날 알잖아요. 이런 것도 다 족보가 있어요. 포르노도 족보가 있어. 예. 일부러 그렇게 막 하는 게 있어요. 예. 자, 로스차일드, 버트란트 러셀도 그랬죠. 버트란트 러셀뿐만 아니라 빅터 로스차일드도 그랬고, 예, 그렇습니다. 뭐 반쪽일성도 좀 그런 편이고, 예, 다 알고 보면 다 있어요. 예. 자, 넘어가고요. 물론 우연인 경우도 많죠. 예. 자, 이렇게 넘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인드라가 왜 얘기하냐면, 인드라 방송을 볼 사람들이 은근히 본다 이거예요. 기자들은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기자들은 일단 보고, 볼 사람들 다 본다, 은근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류가 하도 지금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어서 반대로 인드라가 헬조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인드라는 박근혜 정부 때는 하도 그냥 유튜브에서 헬조선에서 인드라가 대한민국을, 예, 그래봐야 인드라가 대한민국 얘기해봐야 비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문화적 관점에서 인드라는 박근혜 정부 때는 대한민국을 얘기했던 거고, 예? 지금은 또 반문화 관점에서, 예? 헬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좋지만, 예? 예를 들어서 요즘 대한민국류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한국인들이 질서의식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훔쳐가지 않는다. 예. 자전거 훔쳐가요. 아파트에서 인드라가 자전거 몇 번, 예, 도난 맞았는데. 그리고 대형 마트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슈퍼마켓, 대형 할인마트에서. 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예.
너무 지금 대한민국들이 너무 그 미쳐 날뛰고 있어. 적당히 포장해야지. 예? 적당하게 하세요. 적당하게. 예? 그거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예? 키워줄 땐 무조건 무섭게 키워주다 보니까 그냥 거기 빠가 되면 큰일 납니다. 좀. 자, 아무튼 간에 그런 반문화적 관점에서 너무 그렇다고 인드라가 헬조선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균형이 중요하다. 좀 균형에서 이탈했다. 너무 그 자뻑, 예, 국뽕이 너무 심하다 이거죠. 국뽕도 필요해요. 어느 때는. 예? 근데 너무 과도한 국뽕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 과도하게 국가, 예? 과도하게 대한민국을 까는 것도 나쁘지만 안 좋지만, 예. 대한민국 까나, 어? 국가나 국뽕이나 너무 양쪽으로 지나친 것은 안 좋다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허버트 혼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03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사진 기록. 예. 이 사람은 일본에서도 똑같은 사진 찍었는데 이분은 일단은 긍정적. 이 사람은 대한민국류로 찍었어요. 가급적 보기 좋은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허버트 폰팅은 일본에서건 한국에서건 일단 인드라가 헬조선류로 가기 전에, 예, 항상 인드라 방식이죠. 인드라 조직론 먼저 칭찬해라. 예, 먼저 우리 1903년, 예, 이런 좋은 면도 있다 라는 걸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허버트 혼팅의 1903년 전후의 한국 사진, 참 살만했구나 이렇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좋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서양인의 눈으로 본 개항기 조선의 풍경. 헤세 바르텍은 오스트리아 출신 여행가로 세계 일주 도중 조선에 도착했다. 이 사람이, 예, 1894년에 본 조선의 얘기입니다. 헬조선이죠. 헬조선.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당대 서양인들이 조선은 어떻게 생각했나. 예? 자주경제로는 허구입니다. 예? 반쪽 주사파, 반쪽 자주경제론. 이거 다 허구예요. 인드라는 근대화 신민지론 비판적이잖아요. 인드라 국위본론 관점에서, 예? 반쪽 자주경제론. 이건 파시즘 경제학이 자주경제론이에요. 자주경제. 이름만 자주. 예? 무슨 신민지 반자본주의론, 식반론, 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반쪽 주사파 애들이 다루는 그런 경제사상. 파시즘 사상이에요. 그게 최신의 자주경제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주경제론. 경제사. 예? 한국은 일제의 침략이 없었다면 스스로 자본주의와 근대화의 길을 갔을 것이다. 이게 자주경제론이잖아요. 아니다. 날조다. 100% 판타지고 거짓이다. 예. 인드라 강조하잖아요. 예. 동시에 인드라 근대화 신민지론도 비판하잖아요. 인드라가 국제유태 자본론 관점에서. 예. 이런 동영상 한번 보시면 자주경제론이 얼마나 허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무슨 책 한 권, 인드라처럼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을지라도 동영상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예. 자주경제론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반쪽 자주경제론. 그건 파시즘론이다. 파시즘론. 똑같죠. 이게 다른 여자예요. 영국 여성이 19세기 조선을 방문한 미개던 조선. 예? 이게 헬조선. 예? 헬조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헬조선. 예? 이 지금 헬조선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반쪽 정원이 다스리는 북한 아니에요. 북한이 지금 이 헬조선이야. 당신들이 지지하는 반쪽 문땡, 반쪽 민주당, 반쪽 주사파, 오늘날 진보 좌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애들이 천국이라고 여기하는 북한, 그리고 당신들이 찬미하는 그 고종인의 모내하는, 판타지를 전개하는 자주경제론 얘기하는 애들이 현실이 이거야. 현주소가. 이거 역사 날조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한국 교과서가 애들 가르쳐 초중고생 이런, 뼈아픈 현실들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이거야. 박정희 대통령 비난 따위나 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전까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네? 인자란 신민지 근대화론도 약간 비판적인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박정희 대통령 5월 혁명 직전까지 1950년대에도 이런 삶이 사실상 계속됐던 거예요. 조금 나아졌지만, 네? 19세기 말이나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나 경제 사정은 시민들의 생활 여건은 19세기 말이나 이승만 시대나 비슷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프리카만도 못 사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사에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가르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평가를 낮추기 위해서 일제가 발전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면 탄핵안이 반발이 들지. 인드라가 그래서 신민지 근대화론도 비판하는 거예요. 근대화 신민지론. 예? 박정희 시대부터 한국은 근대화가 시작한 겁니다. 예? 사상 기초야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그런 사상을 바탕을 국가를 탄생시킨 것은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고, 예, 근대화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에요. 예,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 근대화 씨앗이라고는 없었어요, 여러분. 예, 19세기 때나 똑같았어. 예? 자, 여기까지고 한국인이 하얼빈에 가야 하는 이유. 록펠러 가문의 특징이에요. 록펠러 가문은 록펠러 1세 이후로 록펠러 1세 아버지가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예, 록펠러 가문의 어떠한 불문율이에요. 담배 하지 말고, 술하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예, 여자 관계에 투명하게 해라. 이게 어떤 간에 록펠러 1세의 어떤 집안 유훈이에요. 유훈. 예. 노스차일드 가문만 해도 좀 약간 바람 피는 애들이 많아. 록펠러 가문 애들은 대체적으로 깨끗해요. 예.